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기 설비 설계 기술 기준. 자, 전압 강화부터 들어가죠. 전압 강화는 삼상 기준합니다. 루트 3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거는 수전단 전압분의 p 이렇게 들어가고요.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공식은 어디서 온 거냐면 여기 I 부분을 여기 전류 I 부분이 고쳐져서 여기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삼성의 루트 3 I 루트 3 V죠. V 코사인 세타분의 전력 P가 오면은 그죠? P가 오면은 나머지 여기 어떻게 써 있었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면 코사인 없어질 거고 요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가 되겠죠. 그리고 루트 3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남는 식이 뭐가 있습니까? V분의 P. 이거 이제 수전단 자료니까 VR분의 P 한 다음에 R 플러스 X의 사인 아니 탄젠트 세타 X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공식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 강화율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전압 강화율 공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강화율 공식은 델타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델타라 그러면 이게 원래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분을 얘기해요.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을 뺀 거죠. 요게 바로 뭐 전압 강화 2가 되니까 다시 한번 더 써보면 수전단 전압이 항상 기준입니다. 2분의 전압 강화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한 게 바로 전압 강화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전압 강화 2를 뭐로 넣습니까? 위에 전압 강화 있죠? 삼성의 전압 강화 공식을 넣으면 이게 뭐가 되면 루트 3 이렇게 보죠. VR분의 P 이렇게 한 다음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풀면 번분수 VR 제곱분의 P가 되죠. 그래서 VR 제곱분의 수전단 전압의 제곱분의 P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식을 비교해야죠. 이거하고 이거를 비교해야죠.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이 붙었죠. 아래. 그래서 결국은 형태가 제곱이 안 붙으면 전압 강화식이 되는 거고요. 제곱이 붙으면 전압 강화율이 되는 겁니다. 뭐가 틀립니까? 제곱이 붙었다는 거. 그래서 비례관계식도 알 수 있죠. 델타 전압 강화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전압 변동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 자, 전압 변동률은 뭐 입실로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입실로는 쫙 보면은 자, 수전단 전압이 항상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수전단의 무부하 전압에서 수전단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를 걸었을 때하고 안 걸었을 때니까 전압 변동률이라는 자체가 전압을 걸고 안 걸 때가 제일 크잖아요. 제일 큰 경우를 생각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차이가 무부하시하고 여기는 이제 VR은 사실은 뜻하는 게 전부하시를 뜻합니다. 전부하시를 뺐을 때 가장 큰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를 바로 전압 변동률이라고 부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퍼센트로 우리가 이제 보통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아까 거를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전압강화에서 전압강화는 자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P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P 값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P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식을 변형을 해보면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겠고요. 이것분의 전압강화 2에다가 뭐가 됩니까? VR이 되죠. VR이 됩니다. 수전단의 전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 kV로 킬로와트로 고치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와트로 된다는 거, 킬로와트로 가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된다. 이제 대입하면서 보면 여기 볼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은 여기에 뭐가 되니까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이제 킬로와트가 단위가 킬로와트가 된다. 케이블의 유전체 손실이 되겠습니다. 케이블의 유전체 손실을 보면은 자 유전체 손실 이거를 뭐 WD3라 그러죠. 유전체 손실을 계산할 때는 오메가 C V의 제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22.9 kV라고 봤을 때 이제 Y 결선일 때입니다. 오메가 CV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우리가 콘덴서 용량을 구할 때 했던 거죠. 여기다가 탄젠트 델타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탄젠트 델타는 유전체의 역률이 되겠습니다. 뭐가 된다고요? 유전체 역률이 된다. 유전체 역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2파이 F겠죠. 2파이 F에다 C에다 V 제곱. 그러니까 콘덴서 용량 우리가 그거는 콘덴서 용량식에다 유전체 역률인 탄젠트 델타를 곱해준다 이겁니다. 이제 단상 이선식에서 전압 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이선식의 전압 강화는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있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썼을 때 요 R 값이나 요 X 값이 R이나 X 값이 두 가닥 값이라는 얘기, 두 가닥 왕복선이라는 얘기죠. 두 가닥. 그러니까 전선이 단상이니까 두 선이 가겠죠. 이 두 선의 R과 그죠 합친 거 여기도 R이 있을 거고 여기도 R이 있을 텐데 두 개를 합친 값이고요. 여기도 X가 있고 X가 있을 텐데 XX 두 개를 합친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합쳐서 그냥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는 여기다 2를 써주고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써지는 경우는 여기서 한 가닥 값입니다. 이것들은 한 가닥 값이다. 요거도 한 가닥 값이다. 전선이 있으면 요 한 가닥 값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R과 이제 X 값이 있다 이 얘기죠. R과 X 값이 한 가닥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닥 값이기 때문에 기본이 두 가닥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2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2자를 붙여준 겁니다. 이렇게 2자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전압 강화식 단상 이선에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단상 이선에서 성전단 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성전단 전압을 VS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건 VR에다가 전압 강화 2를 해야 되겠죠. 2인데 이 전압 강화 2는 위에서 있는 것처럼 2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한 가닥 값을 줬을 때 그죠? 요 R과 X가 한 가닥 값일 때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두 가닥 값일 때는 그냥 여기 전류가 I가 빠졌네. I가 들어가야죠.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보통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간단하게 비례 반비례 관계 보겠습니다. 전압과의 관계식입니다. 전압 관계식들. 전압과 어떤 관계들이 있는 식들이 있다. 첫 번째, 전력의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은 어떻게 구하느냐? P 로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전력 손실률이 있습니다. 전력 손실률 K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이거를 써봐야 될 텐데, 이제 전력 손실률인데 우리가 손실은 공식이 어떻게 쓰냐면요. 손실은 어떻게 되죠? 이게 삼상이니까 P 로스를 써보면 P 로스는 3배의 I 제곱 R로 써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전력 손실인데 여기서 이제 3을 쓰고 R을 쓰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요? 이 가운데 부분을 I를 하면 삼상일 때 루트 3의 V 이렇게 들어가죠. 루트 3의 V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위에 오는 게 유효 전력입니다. 이게 와트, 킬로와트, 와트 또는 킬로와트. 자, 와트라 그럴 때 자,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코사인 세타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제 P상 전류를 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3배의 자, 요거 이제 제곱이니까 여기도 제곱이 붙겠죠. 제곱 붙으면 요거 3 돼서 요거 약분될 테고 그럼 P의 제곱,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겠죠.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루트 3은 없어지고 V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뒤에 있던 R이 올라와서 달라붙죠. 그럼 여기가 R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P 로스의 식이 된다니. P 로스가 된다니. 그래서 전력 손실이니까 전력 손실과 전압과의 관계는 요거와 전압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P 로스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이제 나왔으니까 얘긴데 P 로스는 어떻게 돼요? 역률의 제곱에도 반비례하는 게 되죠. 그래서 역률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도 반비례하게 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나머지 관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 공식인데 여기 공식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앞에가 P 제곱에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여기서 R 값이 또 어떻게 돼요? 로우 L 나누기 면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고유 저항이 되죠. 고유 저항. 이건 선로 길이. 요거는 전선의 면적, 전선 단면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 그러는 때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 손실률인데 전력 손실률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K는 어떤 뜻이냐면 유효 전력에 대한 전력 손실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우리가 오른쪽에서 전력 손실률에 대해서 정리를 했잖아요. 전력 손실률을 하면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이것 분의 어떻게 됩니까? P 제곱 R이죠. P 제곱 R이 된다. 자, 여기 그대로 와서 붙은 거고요. 여기가 P가 한 번 더 붙은 거죠. P가 한 번 더 붙은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되죠. 이게 번분수 1분의 P라고 보면 제곱 요거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리고 아래쪽이 어떻게 옵니까? 그대로 이제 쓰면 자, 분수 형태로 써보면 아래쪽에 V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오고 위에 P가 하나 지워졌으니까 P가 오고 나머지 R이 여기 달라붙겠죠.
그러면 이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 식하고 어느 식을 비교해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식이죠. 요거 필로스의 식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이 식 두 개를 비교를 하면 한쪽에는 p 제곱이고 그죠? p의 제곱이고 한쪽에는 p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로스일 때는 p 로스는 이렇게 전압과의 관계를 볼 때 이 두 개를 봐야죠. 이렇게 어떻게 보시냐면 아래쪽으로 보셔야죠. 이 두 개를 보셔야죠. 이 두 개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P와 이렇게 봐야죠. 손실률이 일정할 때 손실 일정할 때 필로스가 일정할 때 필로스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건 안 변한다고 봤을 때 전제가 됐을 때 P와 전압은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관계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죠. 그다음에 이게 전력 손실률이죠. 이거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할 때, 요게 일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전압과 전력과의 관계는 그죠? 요 두 개 관계잖아요. 자, 이거 봐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곱에 비례한다. P는 어떻게 해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 VR 수전단 제곱에 반비례하죠.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돼요? 이건 전압 강하고 전압 강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자, 요거 썼었죠. 어떻게 하면 VR의 제곱분의 P 이렇게 갔었죠. 그죠? 델타를 구할 때. 그다음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썼어요. 전압 강화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E는 VR을 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이 두 식에서 전력 손실률하고 손실하고 또 전압 강화하고 전압 강화율은 식이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곱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차이가 나니까 이 제곱을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붙는지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식이 나온 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식을 이끌어내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본 것 중인가요? 전선에 어딨죠? 여기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체크해 봐야 될 게 요거 면적하고 전압의 제곱은 비례한다는 거죠. 면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죠. 반비례. 그래서 같은 서열에 있으면 서로 반비례입니다. 하나는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야죠. 그래야지 값이 안 변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를 좀 간단히 전압과의 관계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를 얘기 드렸고요. 전력 손실 첫 번째 전력 손실 P 로스라고 쓰겠습니다. P 로스는 전압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률 이거는 이제 K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식을 써보면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조건 외우지 말고 전력 P에 관한 건데요. P. 자, P는 전압과 비례하고 P는 전압의 제곱밥이 언제 그랬습니까? 전압과 비례하는 때는 언제였죠? P로스가 일정할 때. P로스 일정할 때고 이거는 K 손실률이 일정할 때죠. 그 써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식을 써보세요.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압 강하 E는 전압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 있죠. 델타는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죠? 여섯 번째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에 이미 다 증명을 해드렸고 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실이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비례 반비례로 풀 수 있는 저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